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7강 시간으로서 67번부터 77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7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67번 중개사무소 등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일신 전속적이므로 타인에게 양도대여를 금한다. 맞습니다. 2. 1의 위반 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3.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맞습니다. 4. 3의 위반 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될 수 있다. 역시 없답니다. 없다. 이중 소속이 금지됩니다. 늘. 그래서 이것은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6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의 최소 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맞습니다. 2.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할 필요 없죠. 등수자부에 안 들어갑니다. X.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5개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6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9번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중개법인 을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병 및 소속 공인중개사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A군이 있습니다. A군. 이 A군 안에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있고요. 그리고 중개법인인 을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습니다. 자 을법인 분사무소 책임자 병은 이 을법인은 A군 외 시군구에 있으니까 다른 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분사무소 책임자 병이 있고 그 소속공인중개사 또 정이 다른 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갑은 B군에 분사무소를 줄 수 있다.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없다. 이건 없다가 맞습니다. X. 2번 갑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건 3년 이하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X. 3번 을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B군 군수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을은 중개법인 을은 즉 A군에 있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 구청장 즉 A군 군수에게 내면 됩니다. B군이 아니죠. 그래서 X. 4. 을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선출할 수 있다. 그렇죠.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A군 외의 곳이니까 한 군데씩 각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병과 정은 업무 개시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보니까 6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시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0번 중개사무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두는 중개사무소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되 원칙적으로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이중 소속도 금지된다. 맞습니다. 4번. 1과 3의 경우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두거나 이중 등록 또는 이중 소속이 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 1의 경우를 위반하여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때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3의 경우를 위반하여 이중 등록 또는 이중 소속이 된 때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때는 절대적이 아니라 이건 임의적이고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였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의 경우를 위반하여 이중 등록 또는 이중 소속이 된 때는 임의적이 아니라 이때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즉 등록을 취소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7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1번. 법인의 등록 신청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비교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1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고, 분사무소는 역시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지문은 분사무소 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실질 신고를 한다. 여기 아니 틀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양자 모두 등록 신청 또는 설치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4. 업무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하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증 받을 때 그때 업무 보증 설정 서류 제출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이 업무 보증 설정 서류 확인하고 등록증을 줍니다. 그게 좀 다르죠. 자, 맞는 설명입니다. 4. 양자 모두 등록 신청 또는 설치 신고 시 사원 또는 임원의 전원 또는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5. 양자 모두 등록증 또는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7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2번.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중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그렇죠. 주된 사무소가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청장에게 합니다. 맞습니다. 2번. 서울특별시장은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예,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도요.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등록관청인 중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맞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구의 중구청이 등록관청이 되기 때문에 중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4번. 강남구청장은 분사무소에 대하여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예, 역시 감독상의 명령할 수 있습니다. 5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수 있다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X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7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3번. 중개사무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각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를 제외한 요 문장이 빠져 있죠. 예, 제외한
요 문장이 들어가서 주된 사무소가 소지한 시군구를 제외한 각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으로 봐서는 주된 사무소에도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도 분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법인을 포함해서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7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4번.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2. 1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3.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보증 설정이나 인장 등록 등 각종 의무를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할 수 없다죠. 이거는 각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각자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X. 4.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신고서 제출 시 당해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5. 법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7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분사무소 관련 문제입니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된 분사무소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언뜻 보면 맞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하죠. 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한다? 아니죠.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4.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게 아니라 시도 조례, 즉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5.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없다고 되어 있네요.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니까 7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6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갑군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는 2015년 1월 10일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 을군 군수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열흘 이내니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2.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였다. 분사무소, 즉 법인하고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건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X. 3. 개업공인중개사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 받게 됩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 2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그렇죠. 그 중개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이 되니까 같이 제출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5. 개업공인중개사 F는 개업공인중개사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였다. 맞습니다. 다 맞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7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7번 중개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전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 전이라 이전 후 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입니다. X. 2.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X. 3.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할 서류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이전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고,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는 최근 1년간의 행정 처분 서류 및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에 관련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는 행정 서류라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서류지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X.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중개사무소 이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제출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신고필증, 과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맞습니다. 5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일을 해야 한다.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입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걸 고르니까 7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7강 시간이었고 67번부터 77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